현, 정진석, 또 전홍기, 이홍식, 김근태, 정연상 이라고 이 공주시 부역은 그러니까 공주시에 출마한 이 후보들의 이름이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김준호라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도 찍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이 QR코드는 지문과 같다고 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문과 같은 이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건 완벽한 하나의 선거 용지입니다. 통화 내역을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메일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메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참고자료 대전 유성구을 증거보전 신청 관련 확인사항입니다. 보내니 김땡땡 날짜 2020년 4월 28일 09시 47분. 이거는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때예요. 받느니 장땡땡 참조인이 또 있고요. 상태 보안 긴급 이렇게 표시는 안 돼 있고 금일 오전 11시 서울 대검찰청에 중앙위원장 고발 예정 가로 열고 현재 서울로 이동 중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QR코드 관련 투표 비밀 침해죄, 선거 방해죄, 사위 투표죄, 투표 위조 증감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요것도 써있는 거였죠. 선거인 대리 3개 지역구 김소연, 유성을이라고 연필로 쓴 게 있고요. 다음에 보도자료는 어제 저녁에 미리 배포한 것으로 추정됨. 이런 실제 현재 시각 이동 중이다 하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변호사의 그 행적을 사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방위일동, 장의동, 석촌동 사전투표한 공인지 서명과 종파 2동 제2투표소, 오금동 제8투표소 공인지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4월 16일 개표소 입구에서 어뉴맨 선구자 방송에 방일동 사전 투표한 공인지 서명이 조작됐다고 박모식이 정대현과 함께 인터뷰를 했다 하면서요. 보세요. 통신 자료 확인.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김재홍의 전화 통신 내역을 조회한 바 박모식이와 송수신 양이 모두 120회, 선구자 방송 황땡땡과 24회, 정대현과 9회, 윤모식이와 10회, 또 다른 윤과 4회에 이르는다. 이렇게 통신을 했다는 통신 내역을 세세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예요. 보고서. 그러니까 서울시 지도과장, 서울시 선관위의 지도과장이라는 자가 조사 1과장에게 보내는 이게 수신처가 조사 1과장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통신 비밀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이 모두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예, 첨부 서류로 확인서 6장, 통신자료 3부 이래서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밑에 또 김재홍과 위법 혐의자들 간 통화 내역을 안 거예요. 통화 내역 한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중앙의 판단 하에 감찰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께서 인지하시고 많이 이제 보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물 투표지를 거기가 보관할 하등에 안 그렇습니까? 투표용지를 거기다가 보관해서 할 이유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줘보세요.
거기서 나온 이게 파쇄지예요. 예? 선거 용지가 이렇게 파쇄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왜 거기서 나오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앙선관위에서 나오죠?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도장 찍은 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보면은 인주해서 기표를 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실이 어디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뒤죽박죽 된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 있는 누가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한 것을 이렇게 파쇄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예? 중앙선관위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높은 지위와 안정된 지위와 봉급을 받고 하라는 그 중앙 관리, 선거에 대한 관리를 완전히 해태하면서 이 범죄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지를 가지고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원이나 기타 구시군에 있는 투표지를 관리하려면 문서에서 투표지가 와서 보관관리가 임기중까지 보관관리가 돼야 됩니다. 멋대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중앙선관위에서 그 찢어진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떠났냐? 투표용지 발급기 가지고 어디서라도 해커가 들어가서 무진장의 투표지를 빼가지고 언제든지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는 뭡니까? 전산조직입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에 관한 또 제작하고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또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 또한 완전 부정선입니다. 그 자체 행위가 다 부정선입니다. 왜냐? 그 국가 권력을 만들어내는 장비인데 그거를 입법하지 않고 그대로 아무 따나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되고 부정선화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법제화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요번에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그 다음 두 번째 요번에 제가 선거법을 이래 자세히 보니까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이 선거인들이 오면은 그 신분증을 스캔을 떠나가지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선거일 종료일 날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사전투표장에는 주민등록증 위조가 들어가면 100%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문이 열려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거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규칙이 규정이 되어있고.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왜 선거일 날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투표용지를 봤습니다.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눈으로 전부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장은 어떻습니까? 감시 체제가 좀 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스캔 떠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오인처럼 선거무 요소선을 걸면 언제든지 확인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임기중까지 보관해야 되는데 선거일 투표가 종료된가 동시에 폐기 처분하는 거는 선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주민등록을 위조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됐냐? 투표율이 10%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은 상수입니다. 제가 중앙선관위 근무할 때 10년 동안 국가기관과 시민단체가 합심해서 투표율 올리라고 운동을 했습니다. 2% 올랐습니다. 안 하니까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갔는데 이거는 이번에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10% 올랐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거의 10중 8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기관이 제대로 움직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대로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 증거가 수도 없이 지금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를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한 바에 따르면 지금 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형투표지를 비롯해서 선거투표 용지 그리고 또 관련된 투표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 서류들은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인한 바와 같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했어야만 됩니다. 자, 이거 한 장만 과연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제목을 보십시오. 같이 발견된 것입니다. 제외선거관리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외선거관리록은 이 재외선거 해당하시는 분에 대한 그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인계했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지도 않았어야 했고 왔다 하더라도 이 선거관계서류는 반드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 뒤에 보면은 아무나 뜯지 말라고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직원이라고 해서 뜯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소연 대전 유성을 방역위원장입니다. 먼저 어렵게 이렇게 이 국회 소통관에 와서 국민들의 외침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세상 화가 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도록 도와주신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님과 의원실 부자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제자 기사입니다. 프로듀스 원의원이 그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 투표 조작을 한 혐의로 전부 구속돼서 처벌을 받았었고, 방심위는 프로듀스 원의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전 시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공정이 해쳐진다면 그것이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처분을 하고 어떤 처단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호하고도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소통관에 있는 많은 기자분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러 유튜버분들이 주목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롱하는 기자들도 있고 음모론이라고 아직까지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는 그것이 틀린 말이어도 국민들이 다수가 외치고 있다면 관심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공정 보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앙 언론인들 각성하십시오. 일단 저는 대전에서 지금 올라왔지만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단독기사 쓰고 그 이전에도 부여 단독기사 쓴 부분에 있어서 직접 같이 함께 사건도 보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 변호인단은 전국의 증거보전을 다니면서 금방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보여주신 재외공간 투표, 봉인, 봉투 이런 부분들 직접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선관위가 봉인 테이프를 붙이고 사무국장 또는 선관위원장의 도장이 찍힌 채로 그대로 각급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문서가 지금 왜 도대체 여기 중앙선관위에 와 있는지, 봉투에는 아무 선거구도 써있지 않는 채로 봉인은 되어 있고 도장은 지기는 찍혀 있는데 왜 뜯겨져 있는지, 이런 것 자체에 지금 언론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 광우병 사태 다 거짓으로 판명났는데 시민단체 주도로 선동하는 시위 그렇게 취재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블랙 시위 왜 취재 안 합니까? 여기 소통관에 앉아서 뭐들 하시는 것입니까? 추미애 장관 지금 탄핵 이런 거에 관심 당연히 갖겠지만 보십시오. 금방 민경우 의원님께서 확인해 주셨다시피 민간인에 대해서 선관위가 사찰하는 내용의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는 보고서가 내부문서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습니다. 경찰이 사망의 원인을 밝힌다 또는 성추행 의혹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법원에 통신기록 조회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기각됐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발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들도 영장 신청 해달라고 할 때 정말 신경 써서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민간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갖다 붙여서 통신기록이 개인과 개인 간에 100몇십 회를 통화했다. 몇 월부터 몇 월달까지 얼마큼을 통화했다. 이런 송수신 기록까지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제가 대검찰청에 무엇을 낼 것이다. 이런 부분들 질문해서 아마 답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내부문서로 보고가 돼야 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지금 자살 사건에 중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요 증거에 대해서도 영장은 기각되는 추세입니다. 도대체 이 승인을 했다면 어떤 판사가 어떻게 승인을 한 것입니까?
민경욱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번 21대 총선의 후보였습니다. 저희 후보들은 선거 기간 또는 선거 전후로 선관위가 저희 후보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선관위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잘못 쓰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 캠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커피 한 잔이라도 어떻게 잘못 대접하는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후보자들로서는 선관위가 가장 어렵고 무서운 공권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선관위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민간인에 대해서 지금 선거 제도나 여러 선거 사후적인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마음대로 사찰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떳떳하면 의혹 제기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내부 문서를 돌리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저희 지금 각급 후보들과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외에도 21대 총선 전체 무효 소송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선거무효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투표지나 여러 가지 문서들은 선거 끝난 지 지금 3달밖에 안 됐습니다. 각급 선관위에 그대로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도대체 왜 파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일반 정부 기관도 산하 기관도 몇 달도 안 된 문서를 이렇게 파기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 버리는 것입니까? 왜 투표지를 왜 버린 것입니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변호사들이 후보자들이 제기한 선거에 있어서 검증 절차를 따르고 판사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왜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갈비갈비 찢어서 왜 버린 것입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지금 언론인들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상한 음모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숱한 증거들을 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났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언론인들 지금이라도 관심 갖고 보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아까 보여주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 증거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봉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뒤에 봉인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봉인지가 있고 봉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장을 찍었어요. 자, 이 도장을 찍은 다음에 뭘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다가 뭐 중요한 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봉인을 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도장 찍은 사람이 아무나 지나가던 사람이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었다면 이 안에 소중한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외 선거 관리록, 예? 제외 투표한 거, 그게 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외 투표에 누가 뭐를 했는지 거기와 관련된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찢었습니다. 제가 찢은 게 아니에요. 찢고 다음에 이걸 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훔쳐온 게 아니에요.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이거 한 가지로 보세요. 이 안에 있어야 할 우리의 주권이 사라졌습니다. 주권이. 예? 우리의 주권이 사라진 증거예요, 이게. 이거 한 장만으로도 세상이 뒤집혀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네덜란드, 다음에 오스트리아. 단 넉 장의 봉투, 우편 봉투가 훼손이 됐다는 걸로 전부 다 무효해서 재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명의 참관인이 없었다는 사실로 재투표를 했는데, 그리고 전자투표기가 해킹이 가능하다. 그 사실, 해킹을 당했다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자개표 시스템을 없앴습니다. 그런 훌륭한 나라에서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론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속이 상하지만 여러분들 그 유튜버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그 몫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론의 주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봉인돼 있지 않았습니까? 자,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 문제가 된 투표지는 경주에서 발급된 것이고
그 문제가 된 투표지가 한 장 더 발견됐다. 일단 뭐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QR코드가 동일한 사람으로 치면 지문이 동일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발견됐기 때문에 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분명히 그 21대 총선 경주에서 나온 그 사전투표지, 한 장 더 발급된 사전투표지를 봉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봉투입니다. 자, 이 앞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여러분? 도장 찍히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어제 언급한 그 서류 봉투에도, 그 투표지 봉투에도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폐기물로 처리해서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투표지는 다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선거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봉인은 무효입니다. 그 봉인은 투표의 진실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습니다. 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옛날에 사실은 투표용지는 연고 보존해야 됩니다. 뭐 유럽이나 선진국 나라 연고 보존하면 이 나라는 부정선거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투표지를 선거 소송이 없으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달 이후에 위원회의를 열어서 위원회 결정으로 폐기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이 있었고, 요번에 같은 경우는 왜 저 투표용지가 나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무효성이 많이 제기되었다니, 전국도 제기됐고, 그럼 전국에 있는 투표지라든가 선거 관련 문서, 뭐 파일 이런 거 일체를 그대로 가만히 보관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선거 끝날 때까지. 그런데 끝나기도 전에 지금 계속 유출되어 나가 쓰레기를 버리고 하잖아요. 이거 자체는 뭡니까? 법원에서 재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서 선거무효 선언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도를 인멸했고, 그 다음 선거법 절차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구시군 선관위에 각 선거구별로 선거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각 해당 선거구에서는 그 지시한 것과 선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독립된 체계에서.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그 구시군위원회에서 대한 투표용지가 중앙선관위 있고, 그 봉투도 중앙선관위 있고, 이거는 뭡니까? 중앙선관위가 구시군에 있는 위원회에 권한을 든다. 어떻게 보면 빼앗아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관리했다. 정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은 구시군에 넣어지고 내가 관리하겠다는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옛날 조선 왕정 시대나 있는 민주주의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중앙선관위가 이번 선거 범죄를 중앙에서 통제했다. 예? 시스템으로 통제를 해서 그 주범이 중앙선관위라는 말이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선거법 위반 행위 보고하는 데다 보고를 하는데 이 5학년들 두 분하고 이분들 선거법 위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가 선거관리 불법 선거관리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을 정황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사찰이고, 명확한 사찰이고, 불법 행위. 범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가지고 수만 사람이 한꺼번에 대검찰청으로 고발을 하시라고. 이들의 참전과 침해됐다. 문서 보존 기여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지고 나온 것 중에서도 몇 가지만 보여드립니다만, 자, 이거는 일반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서는 올해 선거 직전에 생성된 문서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문서 보존 기한도 지키지 않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파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문서와 포함된 투표지도 같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희 그 변호인단은 지금 QR코드 일련 번호가 똑같은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대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 측의 일방적인 어떤
뭐 실수다, 뭐 이런 뭐 좀 관리 부실이다 이런 해명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법원 측에 이 일련 번호가 진짜로 정말 같은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2개가 발급됐는지 3개가 발급됐는지 몇 번이 발급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연히 중앙선관위에 있는 통합선거인단 명부나 시스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증거들로 인하여 더욱이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내놔야 되고 또 법원은 이를 허가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 타당성을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저희들이 대법원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발표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돈을 내고 까볼 테니까 까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는 당연한 패자의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대법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거를 잡고 있죠? 같은 편입니까? 대법관 네 명이 지금 그걸 잡고 지금 재검표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선거 투표용지를 까야 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에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자로 한동훈 검사장님의 녹취 파일 공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나왔습니까?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이거 1년 지금 김경수 지사 판결도 계속 늦춰지고 있고요. 자, 저희 변호사들입니다. 법조인들인데 저희도 이런 일들을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경우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국민들의 알 권리를 확인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금 당장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선거 기간, 선거 소송 기간 6개월. 네, 이거 꽉 채워서 그 뒤로 또 이렇게 법원은 사실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뒤로 계속 지연시키고 시간 끄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에 대해서 법원이 해야 할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계속 관리 부실이고 빼도 박도 못한 게 나오는 실수, 이렇게 부실은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가 없는 그 관리를 부실하게 했으면 그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조직의 중립성 자체가 사라지는 선거 관리를 못했다고 스스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증거들이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말하자면 폐기해야 될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치라 맞고 변명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문서들에는 내부 사찰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미 국민적인 의혹 제기가 있고 소송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서를 폐기한 겁니다. 자, 이건 증거 인멸입니다. 그냥 모르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부 절차에 따르면 내가 계속 폐기했습니다. 혹시 이런 조명이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문서 중에는 내부 공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것을 내부 사찰했다라는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국민들이 문제제기가 됐고 소송을 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지금 제기한 겁니다. 그럼 이 자체로 증거 인멸입니다. 이런 변명 앞으로 제기하는 변명은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해결 방법은 대법원이 빨리 재검토를 하시고 중앙선관위 갖고 있는 서버, 기록, 재발급했다는 QR코드로 발급된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 변호인단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빨리 특히 수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윤석열이 됐든 아니면 해당되는 검사들이 됐든 검찰에 대해서도 강력한 강요와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검찰 믿고 우리 살겠습니까? 범죄자를 이렇게 놔두고 증거 인멸하는 거 놔두는데 당도 모두도 제대로 잡겠어요? 이거는 큰 우리의 그 주권을 훔쳐간
범죄 사건입니다.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권력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도 그렇고 이 지금 얘기하는 게 검찰은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수사하기가 껄끄럽다 이런 아마 입장을 내는 모양인데 다 헛소리입니다. 대법원은 국민 여론, 정치권 대통령도 주고 검찰은 대법원도 주고 이러면은 우리 국민은 누굴 믿고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갖다 버리는 집단이에요. 우리 이종원 씨나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선관위 앞에서 정당하게 투표 검증을 요구하는 지키는 시민들은 검증 요구를 정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처벌받아야 됩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전부 다 고발을 시킵니다. 양심이 있다면 당장 그분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고발을 스스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를 지역 당원 협의회 민경욱입니다. 했었습니다. 보도자료 저희들이 만들어 온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써주시죠. 투표 시스템이 붕괴된 제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감시하는 국민들의 통신 내역을 사찰을 했고 또 변호사 산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파기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감시하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통신 내역을 사찰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투표의 진실성과 무결성이 완전히 훼손되기 때문에 제21대 사람의 지문과도 같은 투표지의 QR코드가 동일한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전 투표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투표지점은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발급 순서에 따라 QR코드의 1년간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2장이 존재해야 하고 선관위 한 표는 투표에 사안이 되고 다른 한 장은 새로 취급한다는 것인데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존재할 수 있다면 투표지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또 개표에 사립된 투표지가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더미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기표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표 문양, 즉 도장이 찍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투표 용지의 형태를 갖춘 실물이 발견된 이상 이렇게 함께 발견된 파쇄 용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다른 투표 용지들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를 다량으로 보관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실제 투표지가 파쇄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를 훼손된 투표용지 등 봉투에 넣어서 봉인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봉인 없이 은밀하게 보관하다가 폐기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발각된 것입니다. 실제 투표용지로 의심되는 투표지, 또 훼손된 투표용지를 비롯해서 모형 투표지는 모두 해당 선관위에서 보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서류들이 전체 선거를 관장한 은밀하게 폐기하려다가 시민들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결국 투표관리상 진실한 투표지와 사립하지 않아야 할 투표지가 구분돼서 보관되어 있다는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선거관리 하에서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전면 무효입니다. 선거무효소송 대리인단 변호사의 이동 경로를 실시로 수집한 메일도 발견됐습니다. 참관인과 선거 감시 국민들의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서 이를 모두 선거 범죄로 고발해 통신 내역에는 특정인과의 송수신량,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통화 내역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선거 관계 서류를 조직적으로 은닉하고 폐기해서 선거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철저히 사찰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는 형사범죄의 영역을 넘어서서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의 견제 기능을 상실케 한 것이라는 점에서 21대 총선은 다시 한번 전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선거는 위 국민들에 대한 고발들을 당장 취하하고 선관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고발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조사 결과 보고서와 사찰 내용, 이메일 같은 것은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는 지문과 같은 QR코드가 동일한 지문과 같은 QR코드가 동일한 그런 투표지가 발견된 사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폐기하려 한 사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증거들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 등에 따라서 실제 개표에 살인된 투표의 진실성과 그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련해서 이를 비판한 국민들에 대한 고발을 즉시 취하해야 하며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감행하며 선거의 범죄를 은폐하려 한 범죄의 사실 당장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